2월 달이 되면은 가방을 팔았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시즌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방을 준비해서 뭐 4월 달에 팔건 5월 달에 팔건 상관없는데 1월 달, 2월 달에 준비해서 2, 3월에 파는 게 3배, 4배로 물건을 많이 팔고 빨리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2월 달이 되면 가방만 팔겠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가방만 파셨어요. 그런데 가방만 파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마진을 보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럼 뭐냐? 17,000원 정도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이 기준을 잡았을 때 한 2, 3% 정도가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17,000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이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안녕하세요. 유통하는 혁이형 서근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할 때 막막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막한 이유는 이 물건을 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상품을 관심 가지고 살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얼마나 구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시즌 상품을 소싱해야 되고 시즌 상품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즌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년 내내 꾸준히 팔리는 제품을 취급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특정 시점마다 그 트래픽이 몰리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월 달에는 신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물건들, 예를 들면 가방이나 여러분들 신발, 아니면은 뭐 책가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3월에는 뭐 운동화라든지 4월 달에는 트레킹화, 뭐 등산화, 아니면은 캠핑용품, 그리고 5월 달에는 어린이 용품, 6월 달, 7월 달, 8월 달 넘어갈 때는 이제 크록스라든지 여름 슬리퍼, 반팔, 이렇게 각 시즌마다 사람들이 더 찾고 더 많이 몰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미리 구비할 수 있으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팔리는 물건들을 구비해서 팔 때보다 그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이 몰려서 많은 판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많은 판매, 많은 매출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즌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KT 관련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줄 수 있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런 달력들을 보고 마케팅 캘린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케팅 캘린더는 제가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카페에 올려둘 텐데, 일단 저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예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케팅 캘린더에서 여러분들이 어딜 봐야 되냐, 처음 보면은 되게 어지러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신학기, 아니면은 졸업 시즌, 벚꽃 시즌, 가정의 달, 이런 식으로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 놨고,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밑으로 내려서 마케팅 소비 부분,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사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은 3월 달에 옷이나 신발, 가방, 그리고 신학기 용품들, 선물들, 이런 물건들을 주로 사게 돼요. 4월 달에는 자, 캠핑, 등산용품, 그럼 예를 들면 트레킹화나 캠핑용품들이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트레이닝복, 이렇게 매월마다 잘 나가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계절 의류, 예를 들면은 비치웨어, 샌들, 레인부츠, 선글라스, 이런 식으로 각 시즌마다 잘 나가는 제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초보자 시점에서 봤을 땐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마케팅 캘린더를 예시로 여러분들이 1월 달에는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간다, 2월 달에는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간다, 그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두시면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1월 달에는 어떤 제품을 준비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4월에는 어떤 물건들이 잘 나간다, 이거를 매월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쌓아 나가면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4월이 됐을 땐 여러분들 머리에 지금 시점엔 뭐가 잘 나간다, 뭐가 얼마나 잘 나갔어, 그리고 시세는 얼마였어,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시즌 아이템을 찾을 때 가이드가 되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곳이에요. 데이터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이 4월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2달 동안 이슈가 될 키워드를 찾으려면 1년 전으로 가서 24년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를 검색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시로 들 거는 2월 달 시점에서 어떤 제품들을 준비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작년 2월로 넘어가서, 자, 패션 잡화에서 가방을 보기로 했죠. 그리고 가방에서 24년도로 갑니다. 24년도 2월 1일부터 24년도 3월 1일까지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자, 1등 키워드가 백팩, 2등이 디스커버리 가방, 3등 칸골,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 슬링백, 디스커버리 백팩. 자,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백팩이랑 디스커버리 백팩이 가장 많이 나왔죠. 제가 실제로 2월 달에 이 2가지 브랜드 제품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 많이 나갔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백팩 외에도 크로스백, 슬링백이 많이 나갔어요. 그럼 이 물건들이 사람들이 그냥 찾아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찾아서, 아, 이게 잘 나갔구나, 이런 게 잘 나갔구나, 이거를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팔기 때문에 실패가 적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랩을 통해서 백팩이 가장 인기가 있고, 그리고 슬링백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예시를 쿠팡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잔스포츠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백팩들 같은 경우에 주로 보이는 게 슈퍼브레이크거든요. 그리고 하브파인트, 이렇게 2가지가 보이는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슈퍼브레이크는 국내에 떨어지는 단가가 3만원 중반에서 4만원대 정도가 돼요. 4만원이라고 예시를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대가 6만원대거든요. 6만원대면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가 12%, 간단하게 10%라고 치고, 그럼 6천원이 차감되고, 자, 거기에서 로켓 배송에 여러분들이 입출고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쳐서 대략 5천원 정도라고 치면, 평균적으로 6만원에 팔았을 때 49,000원에서 5만원 정도가 정산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대략 만원 정도가 남는 건데,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2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방을 볼 때 얼마나 팔았을지를 예측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쿠팡윙 판매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상품 등록으로 갑니다. 상품 등록으로 가서 매칭할 상품 찾기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 제품의 링크를 복사해서 넣으면 수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선 일단은 우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 이 제품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해볼게요. 이 사람은 로켓 배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조회수가 17,000회 정도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예시로 딱 들었을 때 17,000번 정도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이 기준을 잡았을 때 한 2, 3% 정도가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17,000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이 물건을 구입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다면 괜찮은 수치인 거예요. 다시 쿠팡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잔스포츠 외에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백팩, 자, 지금 보이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파치 백팩, 그리고 리플 백팩, 버디 백팩, 이렇게 몇 가지가 보여요. 자, 예시를 들어서 파치 백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12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다고 치면 16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랑 같이 계산 방법을 10%를 빼고 거기에 5천원을 더 뺀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남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2월 달이 되면은 가방을 팔았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시즌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방을 준비해서 뭐 4월 달에 팔건 5월 달에 팔건 상관없는데 1월 달, 2월 달에 준비해서 2, 3월에 파는 게 3배, 4배로 물건을 많이 팔고 빨리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2월 달이 되면 가방만 팔겠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가방만 파셨어요. 그런데 가방만 파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마진을 보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럼 뭐냐? 자, 예시로 다시 돌아가서 캘린더를 볼게요. 자, 2월달, 3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신학기 선물을 준비하고 개강룩을 준비하고 신학기 용품, 선물들을 샀죠. 자, 이때 잘 팔리는 게 또 뭐냐? 가방만 잘 나갔을까요? 아니죠. 아동용품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아동화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 자, 최근 들어 아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키즈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들이 많이 망하고 줄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럼 매장이 줄었으니까 가격도 뭐 비싸지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키즈 매장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 생산했던 제품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땡으로 나온다든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풀리기도 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1, 20%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제품들을 덩어리로 잡아서 로켓그로스나 아니면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물건을 받았고 그 물건들을 보통은 도매업자들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조금씩 빼서 로켓그로스에 넣던지 아니면은 그대로 도매를 다시 또 내던지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브랜드 제품 하면은 원가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아동땡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굉장히 낮죠. 1, 20%, 많아야 2, 30%.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2배, 3배의 마진을 보면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동화가 사람들이 흔히들 겁내는 이유가 반품이 많고 CS가 많고 이거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로스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반대로 또 사람들이 그래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블루오션이고 또 심지어 마진도 좋기 때문에 그 로스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백팩에 매달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때는 키즈도 잘 나가 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또 결과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2월 달에는 어떤 제품, 3월 달에 어떤 제품, 그렇게 캘린더만 보고 옮겨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누적된 경험이나 데이터로 남들은 못 찾는 그런 키워드들을 집중할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소싱만 중요한 게 아니다. 소싱을 한 다음에는 이것을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상품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팔아갈 수 있는지, 매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너무 작은 채널이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를 구독하지 않고 지나가시면 아마 제 채널을 다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그리고 제 영상이 오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